4월 30일 미국 야구 기자의 SNS에 먼저 알려진 내용이었는데요. 기아 타이거즈가 헤럴드 카스트로의 대체 외국인 선수로 아데를린 로드리게스를 영입했습니다. 계약 기간 6주, 연봉 5만 달러입니다. 91년생, 한국 나이로 만 35세의 우타거포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인데요. 신장이 굉장히 체형이 굉장히 좋아요. 피지컬이 뭐 살벌하죠. 네, 190에 95kg 그리고 트리플 A에서 3시즌 동안에 236경기에 나서서 258안타, 60홈런, 204타점, 149득점, 타율이 2할 9푼 6리, OPS가 939를 기록했고요. NPB에서는 20년에 오릭스 버팔로스, 그리고 22년에 한신 타이거즈에서 활약했는데 2시즌 동안 83경기에 출전해서 52안타 8홈런을 기록했습니다. NPBA에서는 못했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작년 멕시코 리그에서가 되게 좋았어요. 작년에 홈런왕이었거든요. 42개를 때렸어요? 네. 홈런왕이었고 멕시코 리그 올해의 재기상을 수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방송 전에 두 분한테 그 영상을 좀 보내드렸잖아요. 봤어요. 네, 일단 정민철을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그 신장이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기아가 뭐 단기 대체 선수니까 35살 이런 거는 그냥 차치하고 데려온 것 같은데 일단 거포 홈런 뭐 이런 걸 그렇죠. 찾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네. 냉정히 말씀드려서 위즈덤의 사례만 거치지 않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클러치 상황에서 뭐 장타를 쳐주면 더할 나위 없는 상황인 거고 좀 양질의 좀 홈런을 쳐야 될 것 같은데 네. NPB 성적 저 안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NPB 경험이 있다는 거는 저는 좀 긍정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 그 일본 생활을 했다는 거는 네. 아무래도 이제 아시아권 야구를 조금 그래도 이해도가 이해하죠.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OPS가 좀 높잖아요. 여기에는 아마 출루율보다는 장타율에 대한 그 퍼센테이지가 더 많이 들어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좀 고전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 선수가 이제 볼넷보다 삼진 비율이 거의 3배 정도가 되더라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일본의 그 정교한 그 어떤 변화구에 좀 헛스윙을 좀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뭐 땅볼이 돼서 아웃이 되느나 뭐 삼진이나 똑같거든요. 결국은 이제 타율을 봤을 때는 작년 그 멕시코 리그에서도 3할 때를 이제 기록을 하고 OPS가 거의 뭐 1에 가까운 모습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치는 기본적으로 좀 설정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내일 기아 선수단에 합류한다고 하는데요. 기아 타이거즈가 굉장히 발빠르게 지금 타이밍이 되게 어려운 그렇죠. 선수 영입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되게 발빠르게 움직였고 또 이 선수가 이제 일루수를 볼 수 있다는 그렇죠. 것도 굉장히 기아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오선우 네. 선수는 발등에 불 떨어졌네. 그러니까요. 어제 그 점프에서 공 하나 잘 잡았는데 이게 누가 보면 당연히 그 선수들 자리를 잃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키워드로 살펴본 우리 크보 이슈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주간 성적을 보면은요. 롯데가 5승 1패, 두산 KT가 4승 2패, LG, 삼성, NC가 3승 3패, 한화, SSG, 기아, 키움이 2승 4패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주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이 주간 성적에 대해서 다루는데 요 내용을 보면 참 급변하는 것 같아요. 롤러코스터죠. 네, 진짜로. 예측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한 주 한 주가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고 네.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주간 팀 타율 이게 팀 타율도 보면은 성적이 좋았던 팀들이 아무래도 네, 두산이 1위였어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키움이 제일 안 좋았고 주간 팀 평균 자책점도 두산이 제일 좋았고 키움이 제일 안 좋습니다. 두산이 뭐 확실히 뭐 지금 탄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쵸. 선발 야구도 되고 있고 네, 지금 타선을 보시면 사실 시즌 초반에 그 여러 선수들이 좀 집단 슬럼프 같은 느낌이 있어서 맞아요. 그러니까 점수로 사실 정말 꽉 막혔었거든요. 타선 실책도 자체가. 많았고요. 예. 네. 근데 뭐 최근에 뭐 14경 무실책도 기록을 또 세웠고 지금 뭐 박찬호부터 시작을 해서 카메론을 타순을 2번으로 갖다 놓은 게 네. 지금 맞아요. 정확하게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양의지도 최근에 좀 살아나고 있고 맞아요. 중간에 또 박준순 선수가 오늘 또 전화 인터뷰를 하는 박준순 선수가 또 연결고리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기 때문에 최근에 이 두산의 상위 타선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김태균 선수 자리에 네. 이영화 선수가 어쨌든 그렇죠. 이영화 선수가 가서 제가 중계한 날 네. 제가 그 멘트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본 최근에 투구 중에 이영화 선수 오늘 제일 좋다. 근데 네. 그날 꽤 잘 던지고 나서
최근에 이제 세이브도 또 기록을 했고 누군가는 그렇게 막아줄 줄 알아야 되는 게 좋은 성적에 좀 밑거름이 되는 거고 최준호 선수도 지난 시즌에 최준호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올 시즌 좀 초반에 되게 안 좋았는데 최준호도 어쨌든 순항을 좀 해주면 큰 도움이 되고 가장 기본 그러니까 큰 전력은 이제 양의지. 네. 그다음에 물론 양석환 선수 2군에 내려갔지만 양의지가 반등해주고 최원준이 5월 말 정도에 또 들어와서 또 이렇게 합류해주면 글쎄요 그 처음에 많은 야구인들이 예상했던 순위보다는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장성호 의원 아까 14경기 무실책이라고 합니다. 14경기. 아, 네. 그 정수빈 선수의 실책 때문에 깨졌잖아요. 고척에서. 어이없는 공이 들어갔는데 어디 갔지 하다가 아니, 공이 쏙 빠져버려가지고. 근데 그것도 정수빈이니까. 네. 소리 잘하는 정수빈. 야, 근데 14경기 연속 실책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와, 근데 그 두산 베어스가 14경기, 15경기 이렇게 17개를 했더라고요. 시즌 초반에. 근데 그 중간에 14경기 연속 무실책을 하면서 딱 반등을 만들어냈어요. 맞아요. 거기다가 마운드까지 딱 제자리를 찾다 보니까 거기서 그냥 탄력을 딱 받은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산과 함께 사실 이제 롯데 자이언츠도 굉장히 좀 주목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롯데가 그동안 기대하기 어려웠던 선발 야구를 통해서 점점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주말 SSG와의 인천 원정 3연전에서 박세웅, 나균환, 김진욱 선수가 선발 등판한 경기를 모두 잡아내는 데 성공하면서 역전승으로 맞아요. 예, 시리즈 수입에 성공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선발 투수를 두고 있다는 게 지금 다른 팀에서는 사실 쉽게 그렇죠. 보기 어려운 장면이에요. 왜냐면 기존에 우리가 이제 롯데자이언츠 외국인 투수 좋다고 말씀드렸고, 네. 근데 이제 그 선수들이 기대만큼 초반부터, 그러니까 개막전 이후에는 또 잠깐 뭐 흔들렸다가 했는데 국내 선수들이 이렇게 반등해줄 줄은 사실 몰랐고. 맞아요. 근데 이제 윤동희와 그러니까 레이에스는 어쨌든 믿을만한 활약을 펼치고 있고, 전준우 선수. 예, 뭐 전준우. 네. 그다음에 수비가 항상 저희들이 이제 디테일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좀 꽤 많이 했었는데 지난주는 그런 걸 많이 상쇄한 한 주였습니다. 네. 네. 국내 선발들이 사실 너무 잘 던져줬고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5승을 기록을 했는데 모두 역전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심에는 뭐 선발 야구도 있지만 결국 역전승을 거뒀다는 거는 불펜들이 좋아요. 네, 불펜들이 최근에 뭐 현도훈을 중심으로 뭐 김원중도 상당히 뭐 좋아진 모습이고 그리고 정철원도 괜찮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역전승이 많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올라온 불펜들이 최소 실점으로 막아주면서 타선의 집중력으로 딱 경기를 뒤집는. 근데 지난주에 5승이 다 그런 경기들이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승리를 거둬서 쟁취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뭔가 팀이 앞으로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승리들을 지난주에 좀 많이 만들어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3일 경기가 가장 이상적인 것 같아요. 글쎄요. 예를 들어서 김진욱 선발인데 네. 김진욱이 뭐 승리투수는 아니지만 김진욱이 내려왔는데 현도훈이 붙어서 점수를 안 줘요. 그리고 8회 홈런을 딱 치고 그다음에 정철은 최준용이 딱 막아주고 이게 이제 강팀들이 경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인데 그 전에는 롯데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많이 무너졌다면 지난주는 그런 경기를 확 잡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랜더스가 상위팀에 있는 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지난주에 롯데가 이렇게 반등을 못 만들었다고 한다면 진짜 정말로 힘든 전반기가 되지 않았을까? 흔히 얘기해서 네. 우리 현장 용어로 쫄쫄이 탄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랜더스를 그렇게 잡아놓은 거는 큰 힘이 될 거예요. 네, 맞아요. 그 국내 투수 평균 자책점 상위 3명의 롯데에 지금 나균환, 김진우 선수가 1번, 2번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아, 롯데 이 모습이 전 너무 좀 생경스럽다고 해야 되나? 나균아는 한 경기 물론 이제 얼마 전에 첫 승을 했지만 네. 나균아는 한 경기 제외 모두 5이닝 이상 7이닝 2번 던졌어요. 그리고 이제 김진욱 선수는 저희들이 여기서 다뤘지만 포텐이 터질 조짐인 거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타자로 또 얘기하면 최근에 이제 전민재도 네. 조금 힘을 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흐름은 굉장히 좋은 롯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타선을 보시면 이제 레이에스가 시즌 초반에 1번을 때렸잖아요. 최근에 장두성 선수가 1번을 때리더라고요. 맞아. 장두성이 지금 지난주에 굉장히 잘해줬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레이에스가 이제 앞에 있다 보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 타자들이 1화타를 사실 활약이 없다 보니까 득점력이 좋아질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때리는 선수 한정돼 있으니까. 그렇죠. 장두성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레이에스를 내리면서 장두성이 지금 리드오프 자리에서 상당히 잘해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레이에스 앞에 그 주자들의 어떤 그 출루율이 결국에는 레이에스가
그 타선에서는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해줘야 최고지. 되는 선수니까 상수지, 레이스 앞에 상수. 깔아놓는 게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역할을 장두성이가 지난주에 굉장히 잘해줬다. 사실 이렇게 평가를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부터 이제 30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던 나승엽 선수, 고승민 선수가 합류를 하거든요. 당연히 팀의 보탬이 될 것 같은데 반면에 또 한동희 선수의 부진이 깊어졌습니다. 이렇게 이 상무에서만 봤을 때는 엄청 기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근데 상황이었거든요. 냉정히 저희들이 네. 그 사실은 짚어야 돼요. 퓨처스 리그와 다르다. 그럼요. 네. 퓨처스 그 투수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 수준 차가 분명히 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한동희 선수는 어렸을 때부터 1군 자리를 뛰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퓨처스에 가면 아무래도 뭐 자신감은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는 감안을 해야 돼요. 네. 네. 자, 한동희 선수는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야심차게 올 시즌을 준비했을 거란 말이죠. 상무에서 너무 성적이 좋았고. 그리고 이제 기대를 하는 팬분들도 상당히 많았고 그런데 시즌 초반부터 옆구리를 좀 다쳤잖아요. 네. 다치면서 또 개막전에 들어오지 못했고 좀 빠르게 합류를 했지만 결국에는 몸 상태가 완전치 않은 상태에서 조금 더 빠르게 라인업에 합류한 것도 독이 된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한동희 선수가 그 군대 가기 전에도 3할을 때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점점 올라와야 되는데 점점 꺾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3할을 한번 때리면 2번을 때리고 계속 기량이 상승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한동희 선수가 글쎄요, 뭐 마음이 열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기본적으로 뭔가 이제 있는 건지, 그러니까 주변의 어떤 그 환경에 따라서 그 본인이 어떤 그 굳은 심지 같은 게 좀 흔들리는 예,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쫓기는 것 같아요. 네. 델롬델 하나님, 정민철 의원님, 솔직히 하나 감독님 불펜 투수 운영 이해되십니까? 물론 어제 이제 쿠싱 선수도 7회부터 등판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문제로 지적이 됐었는데. 근데 그 얘기는 제가 잠깐 들었어요. 네네. 그 전날 문동주 선수가 1회 불회의 부상을 당하면서 내려갔어요. 8명의 구원 투수를 썼습니다. 많이 썼지.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일요일 경기를 앞두고 만약에 승기를 잡게 되면 쿠싱의 그 멀티 이닝은 어느 정도 예정이 돼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계획하지 않고는 쿠싱을 7회부터 올린다는 거는 사실상 저는 도박도 이런 도박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는 투수 코치와 감독이 경기 전에 합을 맞춘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잡아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날 투수도 많이 썼기 때문에. 근데 결과론이잖아요. 네. 투수 이 기용에 있어서. 근데 결국 쿠싱 선수가 디아스 선수에게 끝내 홈런을 맞으면서 경기를 끝냈기 때문에 이 쿠싱 선수의 이 7회 등판이 무리가 된 게 아니냐라는 시각은 있지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철저히 계산이 된 투수 운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이제 그게 연쇄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푸싱 선수를 두고 뭐 김종수가 좋았다가 김종수가 어쨌든 그 시리즈에 홈런을 하나 또 맞았기 때문에 네. 원래대로라면 김종수가 앞에 나오고 쿠싱이 2이닝을 던지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현대 야구에서 마무리로 명명된 선수가 저는 방송 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네. 명명된 선수가 3이닝을 소화하는 거는 설명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결과론을 떠나서 설명할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거기서 경기를 또 졌기 때문에 네. 요 얘기는 글쎄 좀 김경문 감독도 일정 각오를 해야 되겠죠. 예. 왜냐면 푸싱이 KBO 진입해서 던진 투구수 다음에 가장 많았어요. 네, 맞아요. 예. 왜냐면 중간 투수를 쓸 때는 우리가 그 투구수도 굉장히 심도 있게 지켜보거든요. 이닝도 지켜보고. 그래서 저는 뭐 이따 뭐 얘기하겠지만 불펜 투수를 시즌 동안 뭐 불펜에 두다가 갑자기 선발로 전환시키는 건 정말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그거는. 네. 왜 선수들 마음도 있고 그다음에 개수 숫자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선수들이 준비하는 방법과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대체 선발을 쓸 거면 불펜을 선발로 끌어다가 빌드업해서 저는 쓰지 않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정우주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상황이면은 퓨처스에서 선발 수업을 받는 선수를 일정 올렸다가 경험치를 한번 쌓아주고 지면 할 수 없죠. 근데 네. 이게 단기전이고 우승을 목전에 둔 경기가 아니라면 저는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표본은 좋죠. 1군에 있는 선수를 쓰니까 경쟁력이 있다. 이게 좋은데 그렇게 해서 일관성 있게 시즌을 끌어나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정우주 선수의 이제 그 문동주 선수가 이제 빠지면서 정우 선수가 선발에 들어올 것이다. 근데 정우 선수가 올해 제일 많이 던진 게 30개더라고요.
근데 30개 정도면 한 2회 정도? 잘 막았을 잘하면. 때. 네. 잘 막았을 때 2회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우주 선수를 만약에 선발로 기용을 한다면 일정 기간은 그러니까 안우진 선수가 이제 빌드업 과정을 거친 것처럼 그렇게 처음에는 뭐 30개, 그다음에 40개, 50개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저는 최소한 4번, 5번, 길게 한 6번 이렇게 빌드업 과정을 확실하게 하고 정우수 선수에게 선발 안착을 좀 그럼요. 맡기는 게 좋지 아.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해요. 최소 3경기는 텐덤을 네. 써야 해야 돼요. 네. 하나는 지금 최소 3경기는. 네. 뭐 당연히 뭐 현장에서도 그런 준비는 바로 뭐 그럼요. 5이닝 이상 그럼요. 던지게 하게끔 네. 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네. 네. 그런 준비는 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하나 이글스에서 문동주 선수 검진 결과 공지가 나왔죠. 문동주 선수는 3일과 4일 양일간 두 곳의 병원에서 진단 검진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우측 어깨 관절 와순 손상에 따라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이 분야 최고 권위로 이름난 미국 조부 클리닉에도 판독을 의뢰해둔 상태입니다. 이를 통해 향후 수술 및 재활 계획을 잡아나갈 계획입니다. 라고. 네. 그 사실 문동주 선수 경기 현장에 정민철 의원이 그날 현장 중계를 하셨잖아요. 아, 다 깜짝 놀랐죠. 네, 좀 어떻게 그때 그날 좀 기억하고 계세요? 그렇죠. 근데 저는 중계를 장성희 의원도 중계를 이제 하시다 보면 카메라 감독님들이 여러 곳을 비추 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교롭게 불펜에서 팔을 풀고 있는 문동주 선수를 이제 카메라 감독님들이 잡았는데 제가 봤는데 표정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일정 부분 문동주 선수가 어깨에 굉장히 조심스러움을 안고 던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감정이입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투수들 팔 통증에 대해서 감정이입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특히나 이제 문동주 선수 이게 뭐 제가 편애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전 직업 때 제가 지명했던 선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 야구 후배지만 남다른 뭐 저도 관심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매번 문동주 선수의 그 팔 걱정을 했었는데 그날 속으로 터질 게 터졌다. 네. 왜냐면 문동주 선수가 던지고 더가웃에 신호하는 모습이 네. 평상시와는 달랐어요. 완전.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좀 걱정도 그리고 이제 이후에 수술 이후의 상황들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뭐 구단에서도 그 조부 클리닉 이야기를 언급했는데 닐 엘라트라치 박사죠. 네. 네. 유현진 선수 어깨를 수술했던 분이어서 그쪽에도 지금 의뢰를 해 놓은 상태라고 하니 아마 결정이 되겠죠. 그쪽에 수술 스케줄 한국에서 할지 미국에서 할지 정해질 거고 저는 정말 놀랐던 게 저는 사실 어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수술을 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놀랐던 거는 어떻게 이렇게 야구 커뮤니티에 그 내용이 다 나오죠? 그 내부자들이 다 얘기했잖아요. 그 아이디 다 있고. 전 너무 놀랐어요. 네. 왜냐하면 너무 자세하게 뭐 방카르트 얘기도 나오고 너무 자세하게 그 내용이 소개가 돼서 와 이게 어떻게 구단에서도 아직 이게 다 보고가 다 안 됐을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이 다 알려지지? 내용이 딴 내용이지만 네. 제가 그 프런트 생활할 때도 회의가 끝나면 기가 막히게 조금 있다가 올라온대요. 저는 어차피 커뮤니티를 안 보니까. 네, 그래서 한번 또 걱정을 이게 비단 특정 팀 문제가 아니죠. 네. 뭐 아마 다- 10개 팀 다 있을 다, 거예요. 예. 저는 사실 뭐 현장에 있는 그 프론트 분한테 직접 들은 그러니까요. 내용이기 때문에 비밀은 없습니다. 네, 맞아요. 비밀은 네.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조금 사실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제가 조금 오래됐는데 한 3, 4년 전, 4, 5년 전에 그 미국 데이터 이렇게 올라온 거를 블로그인가 어디서 이렇게 본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높죠, 이야기를 높죠. 하잖아요. 네. 뭐 실패한 선수도 분명히 있는데 어깨 같은 경우에는 10%를 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어깨 특히 이제 문동수 선수는 기본적으로 빠른 공이 한 150에서 155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면 어깨가 그동안에 되게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깨 수술을 하는 거는 좋은데 문동수 선수의 장점을 잃어보지 않을까 그리고 건강하게 다시 복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저는 먼저 들더라고요. 어깨는 그래요. 왜냐하면 팔꿈치면 제가
복귀할 거야. 1년 후면 복귀할 거야. 왜냐면 그런 선수도 우리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근데 유현진 선수도 사실 어깨 수술을 했잖아요. 근데 건강에 복귀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는 뭐 재활을 잘한 것도 분명히 있고 뭐 타고난 몸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100명이 수술하면 성공 확률이 10명이 안 됩니다. 네. 어깨. 그게 데이터로 미국 데이터로 나와 있어요. 그 당시 제가 봤던 게 6%에서 7%라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어깨가. 확률이 좀 떨어지긴 하죠.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이 문동주 선수가 이제 어깨에 칼을 대는 이 부분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까지도 길게 봐야 될 거예요. 네. 내년까지도 마운드에 오르는 걸 최대한 자제하고 정말 완벽하게 재활을 끝내고 진짜 이 빌드업 과정도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아마 1군 무대 다시 돌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좀 이쪽 전문의한테 좀 문의를 했습니다. 문동주 선수의 상황이나 이런 걸 문의를 해봤는데 마운드에서 이전의 모습을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분 궁금증이 있는데 사실 이 수술은 그렇게 예후가 안 좋은 게 아니라고 합니다. 예후가 안 좋은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사실 어깨 염증이 있었던 그 부위가 아닌 걸로는 알고 다른 있는데, 부위. 네네. 아. 근데 괜찮을 거고 커뮤니티에 뭐 그 수술에 대한 뭐 논문 뭐 자료도 막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단순 방카르트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이쪽으로 수술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고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라고 그래야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야죠. 그러니까 뭐 이분은 이제 야구 쪽에도 되게 많이 관여가 되신 전문의이셔서 단순하게 그냥 좋을 거예요. 이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알려진 부상 부위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괜찮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재활을 좀 더 여유 있게 충분하게 아까 그럼요. 장성호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재활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가장 선수한테는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동주 선수가 사실 부상 때문에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뭐 꾀병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제가 작년에 문동주 선수랑 인터뷰를 했을 때 시즌 끝나고 인터뷰했을 때도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속상해 했었거든요. 그럼요. 뭐 두 분 다 선수 출신이지만 일부러 뭐 덜 타석에 들어가고 싶고 일부러 덜 마운드에 오르고 싶은 선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 경기라도 더 뛰고 싶어 하는 게 선수들의 속성이잖아요. 문동주 선수도 마찬가지였고 정말 아팠기 때문에 공을 던질 수 없었던 건데 수술 소식을 딱 들었을 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생각했을 텐데 그래 차라리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다면 수술하는 것까지 왔다면 수술 잘 받고 그 사이에 좀 아팠던 부분들 잘 고치고 해서 정말 건강한 문동주 그다음에 씩씩하게 공을 던지는 문동주의 모습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수술보다 더 힘든 게 재활이라고 그럼요.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재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저도 뭐 그 팔꿈치 수술 2번 어깨 양쪽을 해봤지만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한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진짜 재활이 정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그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야 되고 정말 그 어깨 수술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여기서 그러니까 누워서 여기서 여기 가는데 일주일 걸립니다. 각도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를 가는데 일주일이 걸리고 여기서 여기 가는데 한 달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매일 똑같이 2시간 뭐 3시간 운동을 해도 그 정도의 각도밖에 늘어나진 않아요. 그러면 저는 야수였으니까 각도를 늘리는 데 있어서 조금 여유를 투수는 완전히 다시 그 공을 던지기 전까지 각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때까지는 아마 긴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거를 이제 문동주 선수가 정말 인내하고 인고하고 끝까지 참아내면서 재활을 좀 열심히 해서 잘해서 건강하게 좀 복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네. 네, 그 지금 하나 선수들이 그 모자에 1번 적었잖아요. 노시안 선수도 네, 그렇고 네. 또 뭐 11번도 있고 24번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 지금 부상으로 제외된 선수들인데 저는 3일날 왕현칭 선수가 투어하기 전에 그 마운드에서 이거 1번 이렇게 썼던 장면이 굉장히 찡했어요. 그걸 보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게 심각하구나, 수술까지도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동주 선수 워낙 인성이 좋고 마음이 여리잖아요. 저는 잘 알죠. 네. 잘 알죠. 그래서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 이용미 기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정됐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을 찾아야 되고. 네. 뭐 장성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제 아주 지루한 정말 힘든 과정을 이제 거쳐야 되는데 유현진 선수의 경험 어떤 조언도 큰 도움이 될 거고. 네, 그렇죠. 네, 네. 산 증인이니까. 네. 네, 뭐 그런 도움을 받아서 문동주 선수 건강한 모습
빨리 보고 싶습니다. 선수들은 거의 좀 어느 정도의 통증들은 좀 있어요.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완전 100%로 쌩쌩하게 야구하는 선수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네. 그런 아까 일종의 뭐 깨병이냐 그런 이슈가 2024년 9월 3일이 류현진 선수가 마지막 두산전 마지막 등판이거든요. 네. 근데 공교롭게 그때 하나이글스가 5위권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흐름이긴 했어요. 근데 문동주 선수가 그때 엔트리가 빠지면서 공교롭게 뭐 한 이틀 있다가 5연패인가 빠졌어요. 그래서 8위로 이제 시즌을 마무리했는데 그때 많은 시선들이 문동주한테 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문동주 선수를 알기 때문에 문동주 선수가 2022년에 입단해서 첫 해 28.2이닝 관리가 그때 들어갔죠. 불펜에서 몇 경기 던지고 나서 좀 휴식을 준 다음에 왜냐면 문동주 선수는 그러니까 저는 꽤 오래전부터 투수를 했고 문동주 선수는 고등학교 때 3학년 때 투수를 했어요. 네, 그때. 그래서 정립할 게 꽤 많은 선수고 아까 장성희 의원이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강속구 투수라 리스크가 좀 많았죠. 네. 그래서 시간이 좀 충분히 필요한데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본인도 굉장히 힘들어했고 본인도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이미 이제 결정된 거라 더 건강한 멘탈 찾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엘라트라체는 저희가 또 방송 취재체 한번 가봤거든요. 그 병원을 류현진 선수 때문에 한번 가봤고 글쎄 뭐 아직 병원 결정은 안 했는데 엘라트라체 박사는 워낙 그 MLB 선수들도 수술을 많이 하고 결과가 좋은 병원이기 때문에 아마 류현진 선수도 적극 추천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맞아. 네, 엘라트라체 만나서 조부 클리닉 가가지고. 네네. 네, 한국 그 KBO 리그 선수에 대한 관심도 되게 많고 워낙 맞아요. 메이저리그 선수들을 많이 하신 많이 분이니까 했죠. 네. 특히 어깨는 뭐 컷쇼, 오타니 선수도 거기서 오타니. 봤었고요. 네. 네. 근데 구단에서 알고 있었냐? 그러니까 구단의 내부 사정까지는 잘 모르지만 이런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다 공유가 되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구단에서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네. 구단에서 아픈 선수를 안 돼, 너 던져 이런 그렇죠. 그런 구단은 없습니다. 네.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문동주 선수도 이런 거죠. 투구 후 회복 후 투구 이게 이제 투수의 어쨌든 프로토콜인데 문동주 선수는 투구 후 체크 후 회복 후 투구 이런 그러니까 하나가 더 들어갔죠. 체크가. 그러니까 어깨 상태가 항상 의심쩍으니까 투구 회복 투구가 아니라 투구 체크 회복 투구 이런 순서인데 만약에 문동주 선수가 정말 힘들다 그러면 얘기를 했겠고 그러면 트레이닝 파트에서 감독한테 얘기를 해서 경기를 못 뛰게 하는 거죠. 이거는 강제로 등판을 시킬 수 없는 영역인 거는 뭐 다 아실 거니까요. 네네. 네. 그리고 양상문 코치가 사실 이제 1군에서 빠졌잖아요. 네. 네. 제가 좀 알아봤는데 서산에 안 계세요. 네. 그래요? 네. 구단에서 지금 이제 휴식을 개인적으로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복귀에 대해서도 좀 구단에 문의를 했는데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고 이거는 이제 일단 양상문 코치의 몸 상태나 이 건강이 회복이 돼야지만 근데 이제 그 상황이니까. 건강 이슈가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무릎 쪽, 그렇죠. 무릎 쪽. 그래서 지금 서산에 안 계십니다. 네, 항상 뭐가 결과가 안 좋고 성적이 안 좋은 말이 많을 수밖에 없죠. 네.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우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우리는 선수를 장성호가 기아에 속해 있다면 뭐 액티브 뭐 29명 중에 1명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메디컬 프로토콜은 그거는 선수 생명이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도 그냥 보수가 아니라 극보수적으로 이건 접근을 해야 됩니다. 선수가 아프다 그러면. 네. 그리고 프리서울님께서 되게 좋은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문동주 선수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순간은 짧고 인생은 길다고 하죠.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 잃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만 생각하면서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동주 선수 우리는 언제나 기다리겠습니다. 힘! 좋은 이거 말이네요. 문동주 선수가 또 눈물 날 좋은 것 같은데요. 아니 이제 밝게 네. 회복해야죠. 네.